자, 이형 당뇨병 발병 메커니즘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녁에는 해가 지고 나면 췌장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단식을 하거나 또는 저녁 소식을 해서 췌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인이 저녁 가식과 야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20대부터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게 지속되면.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잖아요. 특히 정제탄수화물, 빵이나 밀가루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인슐린 과다 분비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과다 분비를 되다 보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쉬지를 못하니까 손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죠. 그럼 혈당 조절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혈액이 산성화되고 이 췌장의 기생충이, 췌장의 이 드문 케이스지만 췌장의 기생충이 이게 췌장의 모세혈관을 막고 있으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저산소성에 빠지죠. 그럼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인슐린 분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저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어가지고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포도당 채널 안으로 이제 이게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이 기능이 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세포 소기관이 그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ATP라는 에너지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면 포도당 채널을 덜 만들어요. 그 포도당 채널을 만드는 그 도면은 세포 안의 세포 회계에 있는 DNA가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DNA로부터 그 도면을 꺼내서 이걸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것은 누가 지시를 하느냐?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다? 세포 포도당 채널을 덜 만들죠. 그러면 채널 수가 적으니까 덜 들어가잖아요. 세포 안으로.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크롬이 결핍되면 이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될 때는 크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가 비활성화되면 인슐린 세포 저항이 일어나죠. 또 만성 탈수가 된다. 만성 탈수가 되면 세포 그 세포막 췌장세포 베타세포의 그 세포 안부터 세포질부터 이게 탈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세포막이 쭈글쭈글해진다. 그죠?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세포 기능, 세포막의 기능이 저하되면 그러면 인슐린 세포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췌장에서도 일어나고 췌장 그다음에 나머지 이 세포가 들어가는 간이나 그다음에 근육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인슐린 세포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당뇨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혈당 조절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체질을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케톤체를 지방을 분해해서 또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주력으로 쓰는 그런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뇨약을 먹지 않더라도 혈당 조절이 가능해요. 그건 뭐냐? 저녁 단식이나 당질 제한식을 하게 되면 당질을 제한하고, 그죠?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이렇게 이런 식사법으로 바꾸면 혈중 케톤 수치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케톤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혈당 조절은 포도당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1년 당질 제한식을 했다. 이거는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가 공복 혈당이 300에서 400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본인이 1년 동안 당질 제한식을 하니까 케톤체 수치가 이렇게 혈중에 유지되면서 당뇨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복혈당 100을 하고 당뇨수치도 6m로 떨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 체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게 포도당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 가지고 에너지 쓰는 것보다 이게 약 2배 좀 넘게 이 더 열량을 많이 내니까 이 체질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췌장세포의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체액이 산성화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췌장에 있는 그 세포도 산성화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혈이 오랜 기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그 어혈이 이걸 막는 거예요. 모세혈관은. 그래서 죽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가끔 이렇게 하겠는데 당뇨를 일으키는 죽음은 설탕이잖아요. 설탕의 반대말이 뭐냐?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당뇨 환자는 죽염 섭취를 굉장히 늘려야 됩니다. 자, 제가 KP크린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하고 있지만 이 KP크린 다이어트가 기본적으로 당질 제한식이에요. 그래서 KP크린 다이어트를 제대로만 하면 이게 당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저녁 가식이나 야식 안 하잖아요. 저녁 단식하고 그 다음에 후속 피크린하고 나중에 생활 피크린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당질 제한식 하죠. 그 다음에 혈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죽염을 꾸준히 한 11g 이상 섭취하잖아요. 자, 이 췌장의 기생충은 만약에 이 췌장의 기생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 KP크린 다이어트가 아니고 우리가 간 클린 후에 기생충 클린을 하죠. 이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기생충 때문에 인슐린 분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그게 뭐냐면 그게 비타민 B 복합체하고 미네랄이잖아. 크롬 결핍 이거 다 KP크린 다이어트 할 때 이 크롬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분도 많이 섭취하고 죽염도 계속 먹으니까 만성 탈수로부터 해소. 그러니까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녁 단식과 당질 제한식으로 케톤체를 주력 에너지원으로 쓰는 체질로 바꾸고 죽염을 매일 10g 꾸준히 섭취하고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제를 섭취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서 당뇨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기간 동안 하면 되냐? 1년 정도 하면요. 뿌리부터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체질이 되는 겁니다.